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눈으로 바라볼 때 이번에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발표했죠. 5월달에 5월 20일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6월달인데 좀 있으면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가? 뭐 언론에서는 부추기는 것도 있죠. 뭐 전세 뭐 이렇게 월세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걸 중개업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어떤 뭐 당연히 뭘 하나를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5월 한 20일경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솔직히 좋지만 임대인보단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대인은 조금 불편한 건 뭐냐, 신고를 다 하지만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과세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래를 가치로 보게 되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그리고 보통 신고 안 하는 조건, 세금 신고 안 하는 조건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계약하다 보면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관례대로 해왔다 보니까 이걸 한다고 보니까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돈 뺏어간다고. 아닙니다. 그동안 본인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탈세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단 지금 이런 제도가 왜 하냐, 그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 보호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저희 중개업자들은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디서 많이 겪냐? 단독 다가구에서 많이 겪습니다. 단독 다가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1인 세대가 많으니까 원룸을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보통 원룸이 적게는 5개 있는 분 있고 안에 10개 있는 분 있고 더 많은 데는 고시원처럼 되면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분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에다가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중개업자한테 책임이 와요. 당연히 세입자도 책임이 있죠. 왜냐? 계약을 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모든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사본을. 누가 줍니까 그거를? 임대인 절대 주는 사람 없어요. 전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일이 터지면 중개업자도 손해봐, 임차인도 손해봅니다. 그런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 보증 관리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전세 보장제도 있잖아요. 요게 조금 힘들어요. 단독 다가구는 다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보증률도 개선도 하고요. 왜냐, 이자가 좀 세요. 그것도 좀 낮춰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서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들여다보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증금이 얼마이냐 이 집에 보통 임대인에 그냥 구두로만 저희가 듣습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거기 계약서 보면 다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 다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 앞번호 다 그걸로 빼서 줘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중개업자도 답답해요. 어떤 한편으로는 이것도 중개업자한테 되게 좋습니다. 저처럼 공인중개사 상당히 좋은데 이건 무조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이제 제가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임대료 이제 상한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그런 것까지 이제 포석이 되는 거예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지만이 임차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언론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금 올라간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올릴 겁니까?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불안해서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언론에서. 저는 현장에서 이런 거에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또 단점은 있긴 있어요. 저희한테도.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수수료 갖고 신고 다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신고도 다 해야 됩니다. 왜?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이 되는 거니까요. 이 목적은 임대차 신고제라는 목적은 임차인 보호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보통 임대를 놓으신 분들이 누굽니까?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보통 이렇게 월세 다 안 내고 내신 세금 안 내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편에 서서 언론을 부추기는 거야. 이거 임차인 나중에 올라간다. 이래서 임차인한테 피해 온다. 부추기는 겁니다. 깊게 못 들어와서 보신 거예요. 이렇게 선순위 보증금 때문에 임차인들이 손해보는 사람, 소송 걸리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둘째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더 깊게 들어가 또 보면 등록 임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등록 임대 사업자들 있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은 공적 의무 준수를 확인한답니다. 그게 뭐냐? 월세 많이 올렸는지 아니면 허위로 신고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적발시 제재를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서 발표에도 조금 첨부가 돼 있죠. 단 등록 임대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되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우리가 요즘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보통 중개업소에서 해줍니다. 공인중개사 제가 합니다.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임대차 신고제를 하게 되면 보통 임대인은 안 합니다. 계약을 하게 누가 합니까? 중개업소에서 아마 이거 인터넷으로 똑같은 제도로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중개업자도 수수료 부분에서 이제 투명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못 감춥니다. 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깨끗하게 가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설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병행하고 있는데, 4월부터 안 한 데도 있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방 많이 보고, 다방 보고, 네이버로 봅니다. 그럼 거기 안에 내용을 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물건에 이게 등록 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봅니까? 계약갱신을 하고 싶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율표로 몇 프로 이상 못 올립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이런 집을 먼저 우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힌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부터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에서 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첨부가 될 거니까 이걸 꼭 참조를 하시고 오래 사실 분들은 그런 집을 위주로 구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전월세 그 명칭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라 전월세 거래 신고제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매매하고 똑같아요. 전월세 계약할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그런 내용을 매매할 때도 똑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중개업자가 들어갈 거예요. 임대인이 관할시 군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전자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되는데 만약 그 당사자끼리 하는 직거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임대인이 해야 될 거예요. 등록 임대 사업자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조건이 변경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이 누구한테 좋다? 임차인한테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욕하고 싶은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전입하고 확정일자에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길 00시부터 됩니다. 이런 걸 갖고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끔 나오죠, TV에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잔금 치르기 전부터 확정일자나 자동을 부여해서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임대인이 잔금날 또 등기부등을 띄워보잖아요. 그래도 그날 대출 받잖아요. 근데 그 융자보다 세입자한테 우선을 먼저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되게 좋지 않나요, 임차인한테? 근데 왜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동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두 가지 포석이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걸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입니다. 이게 전체가 전국이 투명화가 돼야지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때 못했어요. 누가 막았죠? 거의 국회 보이콧 한 게 그 핑크당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예전에 자유한국당이었죠. 거기네들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국민을 섬기질 않아요.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돈이 없으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건 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6월달에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자동 이게 폐지가 됐는데, 이거를 5월달에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 한다고. 그만큼 국민의 임차인, 서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지막 가기 전에, 그럼 이런 효과가 오는 거는 확실하게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요. 이제 선순위 임대보증금은 전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파악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당연히 중개업소도 얘기해 줄 테고 본인이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 신고 못하는 임대인이 없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 신고입니다, 이거는. 이거 안 하면 벌금 나와요. 그리고 나쁜 놈들 있잖아요. 잔금날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받는 나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임차인이 보호가 돼요. 확실한 과세. 당연히 임대인도 이제 확실하게 과세가 되죠. 그 중개업소도 원래 수수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마련한 기초 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에 임차인이 있고 저희처럼 중개업자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만약 경매 들어간다 뭔 일 터지면은 중개업자는 항상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인이 안 줘요. 서류를. 임대인의 서류를.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장난치냐, 누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나중에 만약 이분들이 그 소송에서 진단 말이에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인한테. 못 받으면 중개업소한테 갑니다. 계약서를 들여다 보겠죠. 확인설명서까지. 자기네들 한 번 더 소송하게 하면 돈이 들어오죠. 중개업자를 완전히 많이는 호구로 여기는 거죠. 그런 걸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중개업자도 되게 편합니다. 다만 수수료도 보면 이제 투명화되지만은 다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단독이나 다가구의 원룸 이런 거 맘 편히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부작용.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요? 전월세 임대료 증가한다는 사람,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얘기 엄청나게 이걸 부추기는 언론들이 엄청나게 싸잡아서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좀 기득권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은 또 요즘 이제 보수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뭘까요? 전월세 신고제는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더 좋아져요. 그러면 매번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임대료 증가된다,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런 핑계 대고 아예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겪을 거 서민들이 겪는 거예요. 부추기지 마시고요. 꼭 이거는 해야 됩니다.
6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제도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우리 서민들 많습니다. 그 원룸이나 이런 데 다가구에 많이 거주하세요. 오피스는 주인이 한 명이니까 한 호실다. 그런 부분이 없지만 단독이나 다가구일 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하면은 확정일자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만큼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중개업자로서 바라보는 이 제도는 무조건 좋다. 임차인한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 어떠셨나요? 왜 정부가 이 정책을 피고 빨리 하려고 하냐? 피해보는 서민들을 없애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까지 들여다본다는 거죠.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이런 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꼭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공감이 되셨거나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